수술을 할 때 개복을 해서 이걸 이렇게 쭉 뿌려주고 암세포에서만 빛이 확 나온다면 쉽게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도려낼 수 있겠죠. 기초과학적으로 뭔가 하나의 큰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하루에 한 명 한 명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임팩트로 실제 인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양리학교실의 이준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화학생물학 연구실입니다. 화학생물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학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막 시작된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유기화학으로 어떤 분자를 만들 수 있던 화학자들이 이제 이 분자들의 생리 활성을 직접 어떻게 평가해 보는데 뛰어들게 되면서 좀 더 자신들의 연구 영역을 이렇게 융합하면서 시작하게 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분야의 시작을 연 분은 그 하버드 대학교에 계시는 스튜어트 슈라이버라고 하는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다양한 그 면역 활성을 저해하는 그런 약제로 많이 쓰고 있는 그 타크롤로메스라고 하는 약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그 장기 이식 같은 걸 받았을 때 면역 활성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런 약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물질은 실제로 개발되게 된 것을 약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타크롤로메스라고 하는 물질의 그 선도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라파마이신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었는데요. 이 분자가 이렇게 고리형으로 생겼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 그런 거대 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분자 이야기가 꽤 재밌는데 이스터 섬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석상이 서 있는 그 섬에서 이렇게 발견된 스트랩토마이스라고 하는 박테리아에서 추출된 물질이고요. 이 물질이 처음에 이렇게 박테리아나 이런 그 미생물에서 추출돼서 활성이 이렇게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물질을 합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기전을 가지면서 활성을 가지는지를 연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슈라이버 교수님 팀에서는 이 라파마이신이라고 하는 분자의 그 전합성 토로신테시스 과정을 이렇게 연구하던 유기화학자셨습니다. 그 유기화학자가 만들고 다른 그 물질 활성을 연구하고 있는 다른 바이올로지나 아니면은 그 의학자들에게 이걸 넘겨주는 데서 끝나게 되는데 슈라이버 교수님 팀에서는 이걸 가지고 직접 기전 연구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뛰어들게 되셨고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그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칼신유린 저해라고 하는 그 기전을 밝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라파마이신의 타겟 중에 하나인 mTOR라고 하는 그 면역 활성 저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전에 해당하는 그런 단백질들을 규명하는 데까지 공로를 크게 일으키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요. 화학자들은 우리가 만든 분자를 가지고 생체를 직접 이렇게 퍼터베이션 하는 거죠. 생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직접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을 만드는 거에도 관심이 생기고 생리 활성 물질을 평가하는 데도 관심이 생기고 점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이 확장이 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실 생리의학 분야에서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일이다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유전자의 서열 특정 위치만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그 부분의 베이스를 이렇게 바꾸는 일, 베이스 에디터라고 하죠. 그런 뭐 크리스퍼-캐스9이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로부터 이렇게 파생된 기술인데요. 이런 기술들도 실제로 그 기전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면 이 기술 각각의 효소 작용들을 연구하고 있던 생화학자들과 그 생화학자들이 그 효소들을 활용할 수 있게 좀 더 기초적인 분자 작용을 연구하고 있는 유기화학자, 분석학자들의 일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특정 그 분석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관찰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분석 기술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기술 툴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새로운 종류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어떤 그 분자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주었을 때 세포 안에서 순간적으로 매우 반응성이 높은 물자를 만들어내서 주변에 있던 분자들,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어떤 지질과 같은 것들과 화학 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2002년이죠. 그게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 유전자 서열 정보를 우리는 모두 다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서열 정보를 알면 그로부터 모든 기능을 알게 되고 우리가 생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메커니즘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보면 모든 단백질의 기능 같은 거를 아직까지도 이해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게 왜 그런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서열 정보를 기반으로 자, 이 물질은 어떤 물질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선 것인데 세포 안에서 혹은 생체 작용이 일어날 때는 이런 각각의 그 작용을 하는 단백질들이 작용을 할 때는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A라는 단백질과 B라는 단백질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게 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는 잘 알고 싶어 하고 있는 그게 하나의 큰 난제로 이렇게 던져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개발하는 포토 크로스링커라는 것이고요. A와 B 분자가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저희가 외부에서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을 주면 요 A라는 단백질 끝에 붙어 있던 포토 크로스링커가 가까이 있는 분자들만을 이렇게 화학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생리 활성을 가진 약물들이 어떤 단백질과 인터랙션을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고요. 아주 작은 사이즈의 약물 분자가 실제 세포 안에서 살아있는 환경 상에서 어떤 효소들과 혹은 어떤 당과 지질과 인터랙션 하는지를 잘 밝힐 수 있는 그런 툴 중에 하나로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다가 이런 태그를 딱 달아놓고 그리고 세포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약물이 실제로 어떤 효소와 상호작용하는지를 그 순간에 이렇게 크로스링킹을 시킴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 붙어있는 애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요. 붙어있는 게 무엇인지를 영상화를 하거나 혹은 나중에 인리치먼트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된 클릭화학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택에는 빛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반응성이 높은 카르벤이나 나이트렌 아니면 라디칼을 만들게 되는 그런 작용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작용기는 알카인이나 아자이드라고 하는 매우 작은 사이즈의 작용기인데 이러한 알카인이나 아자이드 같은 작용기는 생체 내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메타볼라이트나 혹은 효소가 있더라도 이 작용기가 있는 부분에만 저희가 선택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 반응이 클릭 반응이 되겠습니다. 보통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게 아주 복잡하고 아주 그 고온이나 고압과 같은 이런 익스트림한 컨디션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클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마일드한 컨디션에서 그리고 뭐 아주 빠른 시간 내, 수시간 내 혹은 아주 빠른 것은 수초 내에도 이렇게 반응이 가는 그런 종류의 화학 반응이고요. 이게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처럼 쉽다고 해서 이렇게 클릭 케미스트리라고 이름을 붙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기술이 있고 그리고 광 반응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포토 크로스링킹 하는 기술이 있고 이걸 모두 다 머지해서 저희가 하나의 어떤 작은 사이즈의 태그로 만들어내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융합해내는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저희는 실제 약물의 새로운 기전을 밝히고 타겟들이 어떤 것이 있고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타겟이 어떤 단백질이기 때문에 새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작용은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기전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한 클래스가 포토 크로스링커라고 하는 종류의 분자들이고요. 또 다른 분자들 하나는 그 형광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입니다. 형광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은 실험 같은 데서도 많이 해보실 텐데요. 그리고 조직 염색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H 스테이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화합물을 조직에 이렇게 처리를 해서 염색이 되는 정도의 다름을 가지고 우리가 모양이 원래 조직을 보면 굉장히 투명하거든요. 투명해서 어디까지가 세포고 어디가 조직의 경계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테면 암 조직 같은 데에서는 모양이 좀 특이하게 변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찰하기 위해서 염색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런 형광 프로브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아주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암세포에서만 빛이 탁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개복을 해서 이걸 이렇게 쭉 뿌려주고, 암세포에서만 빛이 확 나온다면 쉽게 우리가 그 부분도 이렇게 도려낼 수 있겠죠. 혹은 아주 early stage의 암세포가 이제 막 되려고 하는 세포, 그런 것에만 선택적으로 염색이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실제 임상에서도 의미가 있을 테시고, 또 이것의 기전 같은 걸 밝히면 이전에는 몰랐던 암이 되는 초기 상황 같은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밝혀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형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 세포 상태나 아니면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염색한다라고 해서 이걸 저희가 화학 센서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센서가 되는 형광 분자, 이런 걸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두 가지 종류는 그냥 저희 실험실에서 계속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기본 기술 같은 것들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최근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나, 이게 단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는데요. 종간 이동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서 빠른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기전을 밝히는 데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 분야에서 어떤 흐름을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최근에 사실 여러 학생분들이나 이런 전체 기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지원을 하죠. 의과대학을 지원을 하는데 다들 임상의사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만큼이나 중요하기도 하고 재밌는 일이 이런 기초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적으로 뭔가 하나의 큰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하루에 한 명 한 명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임팩트로 실제 인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관심이 있는 게 기초적인 일이다. 근데 임상으로 사람을 봐야만 이게 내가 의학적으로 뭔가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꼭 그렇게 좁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본인이 최근 재미있어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넓게 볼 수 있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